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스마트 해법 수학 교육팀 윤인영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학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교육 정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11월 24일에 교육부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2024년 초등 1, 2학년을 시작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인 만큼 학부모님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 아이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적용 대상이라면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2022 개정교육과정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고요. 네, 두 번째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적용 일정과 학년별 주요 변화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2022 개정교육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면 좋을지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에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2022 개정교육과정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입니다. 네, 현재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사회와 산업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요. 기후환경 변화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구는 급감하고 더불어 학력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친화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의 학습자로 성장하면서 학교 생활 모습과 교육의 방식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현재 우리 사회의 키워드는 바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교육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의 혁신이 필요해졌고요. 학력 인구 감소와 학습자 성향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반이 필요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교육 변화에 적합한 역량 함양 교육의 필요성과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교육의 변화의 요구에 따라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추진되고 발표되었습니다. 네,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개정 중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하고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또한 지역학교 자율성의 확대와 책임 교육을 구현하고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에 목표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개정 중점별로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정 중점 방향은 미래 변화 대응 역량 및 기초 소양 강화인데요. 네, 이를 위해서 기초 소양을 강조합니다. 네, 기초 소양이란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말하는데요. 네, 이것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과 교과에 반영됩니다. 네, 이 중에서도 디지털 인공지능 소양 교육이 초중고 전체 과정에서 강화됩니다. 네, 현행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소양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소양 강화를 위해 모든 교과의 내용이 재구조화됩니다. 네, 또한 현행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교육, 교과 교육도 강화되고요. 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정보교과가 신설되고 디지털 인공지능 소양 교육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선택 과목이 신설됩니다. 네, 다음은 생태전환 교육 및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기후환경과 공동체 소양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가 내용이 재구조화되겠고요. 모든 교과에 반영되겠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활동에도 연계되겠고요. 네, 학습부진 학생, 특수교육학생, 다문화 학생 등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고 소규모 학생과 초중등 통합운영 학교의 지원 등 모두를 위한 교육도 강화됩니다.
네, 두 번째 개정 중점은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교과를 재구조화하고 과목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네, 또한 진로 연계학기가 도입되는데요. 진로 연계학기는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2학기 중에서 일부 기간을 활용해서 학교급별 연계와 진로 교육을 운영하게 되는 학기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운영 내용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학년 2학기에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에는 상급학교인 중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과별 학습 방법과 교과별 진로교육 등의 내용으로 운영이 되겠고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는 상급학교인 고등학교 생활과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의 진로교육 등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는 시기상으로는 수능 이유가 될 텐데요. 상급학교인 대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와 대학 선이수 과목, 그리고 사회진출 관련 등의 진로교육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인 고교학점제, 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흥미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하고 수강해서 취득한 학점을 모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 고교학점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음 파트인 학년별 주요 변화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개정 중점은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와 책임교육 구현이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재구조화하게 됩니다. 네,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활동 이렇게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자율활동은 자율자치활동으로 강조되고 봉사활동은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에 통합되어 3개 영역으로 재구조화되겠습니다. 네, 또한 지역과 학교 간의 학습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도교육청과의 협조 지원 체제가 구축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는 수업 및 평가 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연계가 자유로운 수업 및 평가 체제가 구축되고 맞춤형 원격 수업이 활성화되겠습니다. 네, 그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일정과 학년별 주요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어느 연도에 대상이 되는지 잘 체크하시고 관련 내용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초등 적용 일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초등 1, 2학년을 시작으로 2개 학년씩 연차 적용되겠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은 2025년을 시작으로 1개 학년씩 연차 적용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은 2022년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니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관련 내용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2027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2028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네, 2028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개편안은 계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2024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별 변화사항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초등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 개선됩니다. 네, 현행에서는 3월에 창의적 체험활동 68시간을 편성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창의적 체험활동과 통합교과 대주제 학교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이 34시간으로 조정됩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입학 후에 창의적 체험활동과 통합교과 대주제 학교를 통해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 교육받고요.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습받습니다. 네, 또한 국어 시간이 추가 편성되어서
한글 해득 및 익힘 교육이 강화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기초학습의 토대를 마련하고 학습 격차 발생을 예방하게 되겠습니다. 네, 또한 안전한 생활은 통합교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재구조화되어 생활 중심의 안전을 강조하게 되겠고요. 즐거운 생활 또한 교과 재구조화를 통해 실외 놀이 및 신체 활동이 강화되겠습니다. 네, 초등 3, 6학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선택 과목이 도입된다는 점인데요. 네, 현재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공통교육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택 과목이 도입되면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겠고요. 선택 과목은 학년별 2개 운영 가능해서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8개 과목이 운영되겠습니다. 네, 또한 과학, 체육, 실과, 보건 등 관련 교과에 안전대단원을 통해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등 개정교육과정 주요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네, 중등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유학기제가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네, 올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2025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바뀐 자유학기제로 교육받게 되는데요. 네, 운영시간은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축소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행에서 진행되고 있는 221시간으로 편성되어 운영되는 자유학년제는 사실상 폐지되어서 자유학기제로 축소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학기제가 개선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시험이 없던 중학교 1학년 생활, 여기에 네, 중학교 1학년 중 한 학기는 무조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도 자유학기제가 없는 학기, 네, 즉 시험이 있는 학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업에도 꾸준히 신경 쓰고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겠습니다. 네, 또한 창의적 체험 활동과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제 선택, 진로 탐색 활동 2개 영역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네, 또한 적용학기는 1, 2학기 중에 자율적으로 시도별로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네, 중등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개선되는데요. 네, 동아리 활동으로 매 학기 운영하되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화하여 현행 136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축소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등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바로 고교학점제의 시행인데요. 네, 올해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현재와 이전에는 소속된 학급의 수업 시간표를 통해서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학생 개인별로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서 개인별 시간표로 수업을 받게 되겠습니다. 수업량 기준은 50분 기준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되고 총 이수학점 또한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축소되겠습니다. 네, 현재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업량 기준과 총 이수학점은 2023년부터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미이수가 도입되어서 현행에서는 출석률 3분의 2 이상만 되면 졸업이 가능했던 고등학교 생활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학업 성취율 40% 이상이고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현행에서는 성취도 표기가 학업 성취율 구간에 따라 A, B, C, D로 표기가 되어 있었고, 네, 이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율 60% 미만을 나타내었는데요. 네, 미수 I, 학업 성취율 40% 미만인 I가 도입되면서 성취도 E는 학업 성취율 40% 이상, 60% 미만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네, 미이수 과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충 이수를 지원하지만 미이수 과목이 있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네, 이 점 잘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행에서는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융합 선택 과목이 신설됩니다. 네, 또한 선택 과목 수강 방법 또한 확대됩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타 학교 오프라인 강의나 또는 온라인, 지역 내 기관 등을 이용해서 수강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현재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20년 마이스토고를 시작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시점은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첫 번째는 자기주도성을 길러야 합니다. 네,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첫 단계는 바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고 네, 이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것을 통해 길러진 자기조절 능력과 자기관리 능력은 고교학점제를 위한 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흥미와 적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인데요. 네, 우리 아이가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가 우리 아이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흥미가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요즘 같은 시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조금 어려운 시기이죠. 네, 이럴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적 탐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독서를 통해서 역사, 철학, 예술, 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적 탐구 활동을 하게 해주고 네, 이후에는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겠습니다. 네, 또한 독서 후에 독서 토론 시간을 두어서 자유롭게 사고를 확장하면서도 네, 현행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창의력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온라인 등의 영상 매체를 이용해서 네, 시각적, 간접적 경험들을 많이 쌓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직업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네, 특히 부모님들께서는 학생의 진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정보를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고 선택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네, 교육과정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변치 않는 진실은 기초학력이 탄탄하게 쌓여져 있을 때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네, 자신의 역량을 잘 쌓아나갈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아이가 어려운 내용이 나왔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채워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수학에서는 기초 수학 능력인 연상과 사고력을 키우고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하는 방법은 개념 노트를 활용해서 학습하거나 아이가 선생님이 되어서 설명하듯이 학습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네, 특히 수학은 연계학습이기 때문에 초등, 중등, 고등에 배우는 내용들이 네, 영역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어려운 내용이 나왔을 때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네, 급기야는 수포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를 미리 파악하고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베이스캠프라는 사이트인데요.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를 줄여서 베이스캠프라고 부릅니다. 네, 이 사이트는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기초학습 내용을 진단하고 학습할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주요 과목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꼭 방문해서 우리 아이의 기초 학력을 진단해 보시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법 수학의 영역별 진단평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운 스마트 해법 수학의 영역별 진단평가를 신청하셔서 우리 아이가 수학에서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 평가받아 보시고 분석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역별 진단평가는 선택한 단원 이전에 각 영역별 점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고 부족한지를 분석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해법이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 3단원을 배울 예정이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평가 항목들, 영역별 평가 항목들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학생의 난이도에 따라서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 선택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평가를 받은 이후에는 자세한 분석표를 토대로 교육 전문가인 스마트 해법 수학 원장님께 상세히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2022 개정교육과정, 처음 들으실 때의 물음표에서 지금 이 순간은 꽉 찬 느낌표로 바뀌셨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에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 수학너들의 수학 잘하는 꿀팁, 스마트 해법 수학의 학습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스마트 해법 수학의 학습 프로세스는 총 4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학습 시작 전 예비 수강생 해법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진단평가입니다. A형부터 B+0까지 총 4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가능한 학력 진단평가.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한 각 영역별 점검을 통해 부족한 영역에 대한 학습 방향 제시가 가능한 영역별 진단평가. 뿐만 아니라 경시대회 기출, 유사문항을 접해볼 수 있는 HME 학습 컨설팅 평가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진단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분석표를 토대로 학습 방향을 설정했다면 본격적으로 학습을 진행해봐야겠죠? 스마트 해법 수학 대표 컨텐츠 중 첫 번째는 온오프라인 학습 환경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가장 효과적인 개념학습 방법을 아시나요? 바로 이렇게 학습한 내용을 개념 노트에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렌디드 러닝 컨텐츠인 개념 노트와 개념 말하기 콘테스트에서 실력을 뽐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교재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등 교재는 개념, 유형, 심화, 내신, 그리고 연상 교재로 구성되어 시기별, 상황별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초등 오프라인 교재 4종, 중등 오프라인 교재 5종, 고등 오프라인 교재 3종의 메인 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콘텐츠, 온라인 1대1 맞춤학습을 소개합니다. 1대1 맞춤학습은 우리 아이들의 취향 유형을 집중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콘텐츠입니다. 같은 학년, 같은 단원, 같은 난이도의 학습을 하더라도 학습 수준에 따라 취향 유형에 따라 전혀 다른 문항을 접하게 됩니다. 맞춤학습의 단계 역시 다양합니다. 기본 8단계와 최상위 5%를 위한 스페셜 1, 2까지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구성은 교과서를 만드는 천재교육만의 노하우와 빅데이터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이 끝났다면 오답 관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내가 틀린 문제부터 오답의 유사문항, 그리고 내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의 유형까지 무한오답 시스템을 통해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오답을 토대로 해법위의 단원별 취향 유형만 모아서 학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취향 유형을 알려주는 색깔이 마치 신호등과 흡사하다고 하여 신호등 유형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 우리 해법이 학습 결과는 분석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월말 분석표와 취향 유형의 학습 결과인 신호등 유형학습 분석표까지 해법위에 나날이 쌓여가는 실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